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투펀치 축구장의 라이브 시간이 왔습니다. 수수수님, 네, 태태님, 뒷방 늙은이님, 네, 최연수님, 미리에 들어와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원투펀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도 다음 주부터 새로운 제작팀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원투펀치 축구장의 라이브는 원투펀치 기존 패턴으로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아마 컨셉이 완전 바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편집 형태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레미님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죠. 네. 이런 날 또 바깥과 또 에어컨 켜고 사시는 분들은 안과 기온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 또 건강 또 유의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이제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속속 이제 방한을 할 텐데 이미 뭐 방한을 한 뉴캐슬도 있고요. 네. 뉴캐슬이 오늘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 대 뉴캐슬 경기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녁에 제가 중계를 해야 되는데요. 네. 홍콩에서 이제 북런던 더비, 홍콩에서 북런던 더비, 네, 아스날과 토트넘 간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일요일에 토트넘이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한국에서 또 계속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 뉴캐슬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얘기는 뒤에 하고 일단 내일 모레 홍콩에서 있을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날의 현재 상황, 또 그 경기가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적 시장에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질 못해요. 네. 모건 깁스 화이트를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좀 얽혀지면서 결국은 쫑났습니다. 네. 토트넘의 보드진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텐데요. 네. 그 플랜대로 아마 작업들을 좀 준비를 또 하고 있었을 텐데 모건 깁스 화이트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이적 시장 플랜이 좀 꼬일 겁니다. 그 부분을 또 빠르게 이 보드진이 랑의 디렉터부터 해서 다니엘 레비 회장까지 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플랜 B를 또 가동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놓여 있죠. 그 상황에서 감독도 바뀌었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과연 토트넘이 지금 어떤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아스날전을 또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뉴캐슬과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또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팬들 뭐 여전히 관심이 많은 손흥민 선수는 과연 그럼 어떠한 또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죠. 얼마 전에 알고리즘의 형님 강릉 무장공비썰 영상 떠서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더만요. 네. 저 작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끝까지의 비하인드를 거의 대부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시간 내에 가서 이 96년 강릉 무장공비를 저는 그때 3분 대장이었고 1분 대장이었던 저랑 이제 2주차 납니다. 1분 대장이었던 지금 한림예고에서 오랜 기간 그 연예 팀장 거의 뭐 으로 계신 선생님이에요. 네, 우리 고병장. 네, 1분 대장이랑 모시고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요? 아예 특집으로?
강릉 무장공 비행기. 근데 너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저희만 그냥 간직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까면은 큰일 날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꾸 최은수님은 공소시효 끝났다고. 뭐 많은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뭐 꼬꼬무에서도 뭐 그런 게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투입됐던 저희들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핵심 작전을 다 직접 그 안에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괜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했다가. 토트넘 같은 경우가 현재 프리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레딩전을 치렀고 그 경기는 이제 전반에는 손흥민 팀, 그래서 손흥민 주장 완장타고 11명이 뛰었고요. 후반에는 11명 다 바꿔서 로메로가 주장을 차고 후반엔 로메로 팀 이렇게 나눠서 레딩전을 치렀습니다. 2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7월 26일에 두 경기를 하루에 다 치렀어요. 그래서 위콤비하고는 이제 연습 경기를 치렀고요. 네, 그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로는 이제 이번 아시아 투어 명단에서는 제외된 어린 선수들이 이제 대거 또 투입이 됐었어요. 후반 한 77분 대략 이후부터 투입이 돼서 뛰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루턴 타운과 이제 프리시즌이 있었죠. 네. 루턴 타운도 역시 그 위콤비전에 나서지 않았던 7멤버들 중심이 돼서 뛰었고, 또 거기에는 또 아시아 투어에서 제외된 어린 선수들도 또 교체가 돼서 또 뛰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단계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축구가 어떤 축구인지는 대략적으로는 뭐 많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었고, 또 브랜포드 시절에 직접 브랜포드 경기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감독이 브랜포드 시절 때도 그랬고, 인터뷰에서 당신의 축구는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그 세 단어가 있죠. 네. 브레이브, 용감하게, 또 적극적이게, 네.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특히 용감하다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감독입니다. 용감하게. 그 용감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공격을 용감하게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의 용감하게는 압박에 대한 용감함을 더 크게 강조합니다. 네, 그건 어디입니까? 소유권 잃었을 때, 전방에서 소유권 잃었을 때 거기서부터 빠르게 컴팩트하게 에워싸서 팀 압박을 가져가라. 물론 지난 시즌에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렇게 압박을 소유권 잃고 아주 컴팩트하게 전체가 팀 압박을 하다가 그게 방출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 역습을 당해가지고 허허벌판 뒷공간에서 실점을 한 경우들이 몇 경기 연속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맞느냐 이런 축구가, 이렇게 좀 의심을 사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아니다, 이거 계속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압박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겠지만 요거는 약간 공격적인 뉘앙스가 더 있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 전방에 움직이는 동료가 있으면 다이렉트하게 넘겨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바로 항상 앞을 주시하고 전방에서 좋은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가져가는 공격진에게 바로 다이렉트한 축구로 찬스를 만들어라. 겁내지 말고 그대로 쏴라. 킥을 하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적적인 얘기.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라. 그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소유권을 얻어서 빌드업을 하거나 또는 그 지점부터 바로 역습이 전환될 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까운 그룹들이 빠르게 겁내지 말고 공격 가담을 해라. 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풀백,
미드필더들 다 마찬가지예요. 오버랩, 그다음에 미드필더들의 순간적인 박스 가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격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서 증대시켜서 크로스에 대한 부분을 브랜트포드에서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박스 안으로 숫자가 확보되는 타이밍에 크로스를 무조건 넣어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브랜트포드, 예전에 브랜트포드 시절에 이 감독의 축구에 대한 칼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일부 이 감독의 인터뷰 뉘앙스를 보면 자신의 축구에 있어서 지금 뒷방 늙은이나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트랜지션을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빠르게 들어갔을 때 크로스 타이밍을 놓치는 건 되게 싫어해요. 들어가서 딱 들어와야 될 타이밍인데 늦었어. 그래갖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크로스 타이밍을 놓치면 그런 건 싫어합니다. 빠르게 숫자가 확보됐을 때 빠르게 올려라. 그래서 비교적 이 브랜트포드라는 팀에 있을 때 이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에서 크로스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왜?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확보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간적으로 수비진도 유연하게 빌드업이 되면서 들어가는데 순간적으로 뭐 스토퍼 위치에 있다거나 풀백이 있거나 이런 선수들도 박스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크로스가 될 때 파포스트에서 또 찬스를 잡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좀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들도 또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독은 기본적으로 팀을 만들 때 이런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1차적으로 뭔가요? 피지컬입니다. 피지컬은 신체 조건을 포함해서 체력, 여러 가지 근력,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키도 커야 되고, 근력 형성, 그 다음에 에너지, 팀의 체력, 뭐 여러 가지 회복력, 뭐 다 몸의 물리적인 어떤 능력이 다 피지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피지컬적인 요소가 갖춰져야 자신의 축구,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팀이 하나가 돼서 같이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이렉트한 공격이 됐을 때 싸워줄 수 있고, 거기서 세컨볼을 빠르게 들어가서 경합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소유권 잃어도 다시 또 에워싸 할 수 있고, 이것도 기동력, 체력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가세할 때도 역시 스피드도 필요하지만 체력이 필요하죠. 계속 왔다 갔다 오버랩을 할 수 있고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본인의 축구 철학에 대한 피지컬적인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프리시즌 기간은 선수들의 피지컬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시키지 않아요. 지금 있는 멤버를 뭐 오랜 기간 베스트를 맞춰가지고 한번 보면서 조직력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짧게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폼도 확인하겠지만 물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선수들이 조금 피곤한 아마 시기일 겁니다. 지금 피지컬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직적인, 전술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 그렇죠? 그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컵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슈퍼컵이 언제예요? 8월 13일이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단계에서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그런 운영을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조금 더 세부적인 단계별 전술훈련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수비할 때도 소유권을 전방에서 잃었을 때 1차 압박을 하는 그러한 에워싸면서 팀 압박을 하는 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연이 됐을 때 뺏지 못하더라도 하프라인 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그 단계에서 선수들의 포지셔닝 어떻게 지역 방어를 하면서 존 프레싱으로 2단계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3단계, 그 아래 단계로 내려섰을 때는 얼만큼 컴팩트한 횡간격을 상당히 또 좁히는 운영입니다. 이 감독이. 그래서 사이드 쪽은 좀 열어주더라도 중앙 쪽을 타이트하게 횡간격, 그 다음에 지역 방어, 존 프레싱을
존 디펜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내려섰을 때 수비하는 방식, 그 부분에 대한 전술적 훈련을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베스트 조합을 찾기 위한 작업,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같이 그 단계가 이제 같이 세 단계가 얼버무려져서 그 진행이 같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순서는 있는 거죠. 피지컬적인 걸 먼저 만들면서 그 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면서 전술을 또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베스트 라인업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작업을 감독은 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보드진은 감독과 소통을 하면서 지금 원하는 포지션, 원하는 상황에 대한 영입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 작업이 이제 그 기간 동안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지금 원하는 정도의 속도로 보드진은 따라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쿠두스 선수 정도 영입을 한 거 외에는 지금 그거를 맞춰주고 있진 못하고 있는 그 단계예요. 그래서 루턴 타운전까지는 그런 단계, 피지컬적인 부분, 선수들의 폼 확인, 뭐 이런 단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되게 못하네, 뭐 선수들 이 팀 가지고 뭐 이 경기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지금 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 폼이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독의 기본적인 색깔은 그래도 조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 감독은 이 정도의 색깔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일 모레 홍콩에서 있을 아스날전부터 조금 베스트에 가까운 멤버로 더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뉴캐슬전, 네, 한국에서 있을 뉴캐슬전에서도 그 단계를 같이 끌고 가서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본인의 색깔을 입히기 위한 작업하고, 최종적으로는 8월 7일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평가전이 있는데요. 그 경기를 통해서 슈퍼컵 파리 상제르맹과의 리허설을 하는 이 단계로 이제 초반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이 지금 홍콩에서 있을 경기, 아스날전과 또 우리나라에 있을 뉴캐슬전 다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주전들 베스트 11을 가동해서 뭐 80분을 보고 75분을 보고 그러진 못할 거예요. 너무 더운 날씨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크게 돌릴 겁니다. 선수들의 어떤 그 교체 폭은 크게 가져가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지금 단계에서의 프리시즌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 단계에서 그러면 선수들은 어떤 성향인지를 볼 거예요. 본인의 색깔과 좀 맞는 성향인지 아닌지 볼 겁니다. 최전방은 예를 들어서 뭐 솔랑키랑 히살리송을 이렇게 같이 보겠죠. 그러면서 다이렉트한 롱볼을 했을 때 이 선수가 홀더 플레이 혹은 세컨볼을 따내기 위한 어떤 피지컬 싸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같이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돌아뛸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어린 윌 랭크셔 같은 선수도 같이 보긴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좀 어린 선수라도 이번에 아시아 투어의 멤버에 데려왔다는 얘기는 1군에서 충분히 경쟁해서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랭크셔나 이런 선수들도 같이 보겠죠. 그리고 역시 윙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두스는 좀 일찍 몸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적하기 전에도 본인이 스스로 개인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통해서 몸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두스는 레딩전부터 상당히 폼이 이미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런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는 단계는 이번 내일 모레 아마 그 아스날전 그때쯤이면은 얼추 그래도 선수들이 조금 몸은 무거울 거예요. 피지컬 훈련을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같이 좀 어느 정도 기동력을 같이 맞춰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시 윙어들의 성향도
여러 가지 다이렉트한 상황, 성향 또 소유권을 잃었을 때 거기서 압박을 해서 끊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격 여러 루트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 팀입니다. 이 성향입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축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과연 그 싸움을 통해서 그걸 잘 해줄 수 있는 역량을 이 선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겠죠. 거기서 뭐 쿠두스 또 손흥민 선수는 뭐 지금 거취가 뭐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결정을 할지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토트넘 선수로서 또 그 경쟁력을 같이 보는 거고, 손흥민 선수는 레딩전 때는 몸이 뭐 거의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치른 느낌이었고요. 네, 밸런스가. 그리고 그 위콤비전은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홍콩과에서의 아스날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조금은 더 올라온 상황에서 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시아 투어에서 또 제외된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네. 우도기 선수는 지난번 프리시즌 때 다쳤어요. 네, 우도기 선수가. 그래서 루턴 타운전 때 원래 선발 명단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발이 왼쪽 수비수가 제이미 돈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 몸 풀다가 웜업 중에 좀 다친 것 아닌가 좀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어쨌든 조금 뭐 이렇게 몸을 풀고 좀 부딪히고 하다가 좀 다친 것 아닌가. 우도기 선수는 그때 다쳤어요. 루턴타운 직전에 경기. 그리고 클루셉스키, 드라구신, 그리고 일본 대표 센터백인 다카이 고타. 이 고타 선수도 사실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인데 토트넘에서 J리그 영플레이어상 받은 선수예요.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20살의 어린 선수지만 고타 선수도 다쳤습니다. 브라이언 힐, 뭐 솔로몬 이런 선수들은 지금 빠졌습니다. 이번 아시아 투어, 홍콩과 한국을 와야 되는 투어에 빠졌고요. 나머지 멤버로 경기를 지금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솔랑키, 쿠두스, 손흥민, 벤탄쿠르, 메디슨, 파페사르, 벤 데비스, 판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뭐 이런 선수들 주축이 있죠. 네. 그 밖에 이제 킨스키 키퍼 뭐 이런 키퍼들 있고, 리카 건터 키퍼도 이번에 합류를 했군요. 멤버에.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 뭐 케빈 단소, 브레넌 존슨, 제드 스펜스, 히살리송, 부시코비치, 비수마, 랭크셔,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백업에서 교체, 누가 선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폭의 아마 그 로테이션이 될 수 있는 일군 멤버들이고, 어린 선수들은 이제 애쉬비, 문다, 트레비스 헤르네스, 알피 해리슨, 신 니브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죄송합니다. 이거 뉴캐슬 참. 죄송합니다. 이거 뉴캐슬이고, 뉴캐슬 어린 선수들을 얘기를 했네요. 뉴캐슬이고, 그 토트넘은 에봇, 아치그레이, 돈리, 오도베르가 있고, 양민혁 선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주나이 바이필드가 합류를 했습니다. 16살의 센터백인데 주나이 바이필드가 루턴 타운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조금 인상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아마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나이 바이필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봇, 돈리 이런 선수들은 원래도 뭐 프리시즌이나 이럴 때 좀 중용이 됐던 선수고, 아치그레이, 오드베르는 뭐 원래 7 멤버고요. 그렇게 아마 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는 아스날과의 경기 때는 아마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시간을 줘도 아마 조금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뉴캐슬전 그때는 아마 양민혁 선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에게는, 물론 양민혁 선수가 지금 임대를 안 가고 1군에 남아서 경쟁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현재 분위기에서. 하지만 요 두 경기 때 어떻게든 시간이 조금이라도 주어지겠죠. 특히 한국에서 있을 뉴캐슬전에는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 양민혁 선수가 정말 감독이 확 놀랄 정도로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 좀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적 시장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적상이 꼬여서 제대로 된 영입 과정이 잘 성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양민혁 선수에게도 혹 1군 기회가 처음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이번에 프리시즌 그 경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은 로메로, 판더벤. 로메로는 뭐 일단은 올 시즌 끌고 갈 가능성이 꽤 높죠. 지금 이적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부슈코비치 선수가 사실은 레딩전 때 후반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루카 부슈코비치 같은 선수, 18살의 어린 선수인데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도 조금 관심을 갖고 아마 수비 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티스텔 선수도 루턴 타운전에는 이제 최전방에 기용을 해봤어요. 마티스텔 선수가 본인도 공격수를 좀 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마티스텔도 한번 써보는 거죠. 최전방에. 이 선수 최전방일 때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지금 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윙어들 또 체크하고 있고, 특히 미드필더들이나 이러한 윙어들이 1차 압박, 소유권 잃었을 때 1차 압박의 기동력, 체력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또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지금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이 이제 새로 지휘봉을 잡고 본인이 원하는 축구에 어떤 선수들의 유형이 제일 적합한지를 찾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즌이 개막하고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부 어떤 기간에는, 일정 기간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뭐 이번 프리시즌 경기로만 치면 아스날은 현재 전력으로는 뭐 토트넘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아스날은 지금 보강이 워낙 잘 됐어요. 네, 그래서 팬들 아시다시피 수비맨디, 느이르고르, 마두에케, 모스케라, 거기에 요케레스가 방점을 찍어줬고 케파도 영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 시즌에 맨시티와 리버풀, 거기에 영입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도만 봐도, 요케레스까지 들어간 상황만 봐도 지금 아스날은 우승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네. 아마 물론 첼시도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를 뭐 여러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이렇게 우승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거의 사실상 더블 스쿼드를 다 맞춰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격진은 트로사르, 요케레스, 부카요 사카, 거기에 하베르츠, 마두에케, 마르티넬리, 뭐 은와네리, 그리고 유사시에는 미켈 메리노도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도 수비맨디,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뇌르고르, 또 미켈 메리노, 거기에 조금 더 공격을 강화해야겠다, 네, 골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려면 하베르츠가 3미들로 내려와도 됩니다. 네, 골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럴 때.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3미들도 가능하고요. 하베르츠, 웨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뭐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어떤 3미들도 가능하고, 또 수비맨디, 뇌르고르, 뭐 메리노, 뭐 이런 수도 넣으면서 아주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만드는 뭐 이런 또 운영도 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컨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더블 스쿼드가 됐어요. 네, 아스날은 매우 강한 팀이 사실 만들어진 거고, 요케레스 같은 경우도 워낙 공격 지원이 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케레스는 박스 근처에서 수비 달면서 움직여주면서 활동량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측면에서 뭐 그 근처에서 본인이 또 공격 지원도 해주지만 상대의 공격 지원, 웨데고르가 됐던, 뭐 다른 선수의 어떤 찬스 메이킹, 사카가 됐던, 여러 선수들의 찬스 메이킹에서 골을 넣는 움직임,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득점력, 결정력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과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본인이 막 혼자 힘으로 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워낙 지원이 많아요. 지난 시즌에는 너무 지원이 많은데 다 겉돌면서 지원만 하다가 결국 박스에서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요케레스가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날에게는 잘 맞는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라인에도 루이스 켈리, 가브리엘, 살리바, 팀버, 거기에 진첸코, 칼라피오리, 거기에 모스케라가 또 영입이 됐죠. 네. 발렌시아의 센터백, 모스케라 그리고 벤 화이트 등등 해서 거의 더블 스쿼드. 네.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적 시장의 어떤 변동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라야 키퍼와 또 케파 키퍼 다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지난번에 뉴캐슬과의 프리시즌 경기를 팬들 보시다시피 2009년 12월 31일생 15살의 맥스 다우먼이라는 엄청난 신성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다우먼 선수는 지금 바로 프리미어리그 1군에서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믿기 힘든, 나이에 비하면 믿기 힘든 벌써 완성체에 가까운 밸런스와 또 피지컬과 개인 능력 또 공수 오가는 어떤 활동량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맥스 다우먼은 이미 맥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앞으로 아스날의 미래이자 잉글랜드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느꼈고요. 예전에 잭 윌셔 16살에 리그 데뷔전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잭 윌셔 16살 때 그때 받은 느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좋은 유망주 물건이 나왔네요. 제가 중계하면서 데뷔전 때 잭 윌셔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피지컬이 크지 않지만 왼발 센스 킥 좋고 기술적 역량이 있고 센스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크겠다 성장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반면에 다우먼은 이 선수 15살이야? 네. 미친 거 아니야? 이미 완성된 선수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미친 거죠. 네. 그런 선수가 나왔습니다. 맥스 다우먼. 아스날에서 기대가 크죠. 네. 우에파 유럽 대항전은 내년 돼야 이제 나올 수 있지만 리그는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데뷔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스날은 전력이 우승 경쟁 팀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뉴캐슬과의 그 경기를 치르면서 또 많은 선수들을 바꾸고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네. 수비 쪽에는 키비오르도 있나? 네. 와 진짜. 더블 스쿼드 딱 갖춰서 이 다른 시즌하고 달리 더블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좀 무겁게 두텁게 잘 쌓여진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적 시장에서 이미 뭐 팀 조직력 확보 새로 온 선수들을 적응하는 정도로 지금 빨리 맞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팀을 만들려고 또 피지컬적인 부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점검을 하는 기간의 토트넘하고는 지금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아스날은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홍콩과에서 있을 북런던 더비는 뭐 아스날이 조금 더 좋은 내용의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리버풀도 뭐 공격이 너무 무서워요라고 민재 킴님이 네 미들도 좋은데 리버풀 뭐 지금 영입을 엄청나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이삭도 지금 노리고 있고 네 에키티케 지금 또 이삭까지 와 거의 뭐 역대 최근 근래 들어서 리버풀이 이렇게 돈 쓴 적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또 팀 뎁스를 강화하면서 들어온 적도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선수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오면 무섭죠. 네. 토트넘이 이제 문제인데 이적 시장을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지 토트넘. 왜냐하면 토트넘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수들 허리 라인을 또 특히 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토트넘도
허리라인에 아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버틸 수 있고 수비진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선수를 필요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에워싸서 팀 압박을 하다가 그게 방출이 됐을 때 최종 수비 라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를 원할 거예요.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까지도 같이 이선에 대한 영입과 더불어 시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허리 라인은 제가 봐도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는 또 비수마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주앙 팔리냐나 뭐 몇몇 선수들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약간 이름이 오르락내락한 선수들이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선은 또 어떻게 될지, 또 손흥민 선수가 쿠팡 플레이 시리즈 끝나고 어떤 또 결정을 해서 구단과 어떤 결정을 하고 합의해서 나갈지, 뭐 지금 기사들이 뭐 LAFC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은 팩트는 이제 본인만 알 거예요. 아주 지금 비밀리에 아마 그런 생각들 작업들 혹시 작업을 하더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리냐는 허위 매물 각인데, 네 그렇겠죠. 네. 지금 뭐 여러 루머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이적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또 기사들이 또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넘어가면 강원 FC는 손흥민 안 되려나요? 아유 참, 그러면 뭐 진짜 만세를 외치죠 제가. 응? 돈은 근데 많이 못 주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삭 선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삭을 내보내는 거는, 지금 칼럼 윌슨도 이제 팀 떠났고, 지금 공격진이 지난 아스날전도 공격수가 없어서 오술라 선수를 계속 썼는데요. 오술라 선수가 물론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뉴캐슬이 지금 이삭을 내보내면 무조건 뭐 공격수를 사야죠. 뭐 그것도 굵직한 공격수를 사야 됩니다. 근데 이삭에 대응할 만한 그러한 공격수가 지금 매물 중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뉴캐슬은 지금 상당히 비상이죠. 지금 이삭이 지금 리버풀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보드진이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디렉터도 지금 뭐 폴 미첼 씨가 지금 나갔죠. 네. 그래서 지금 그쪽도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고 봐야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에 와서 뭐 기존에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이선에는 이제 엘랑가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안소니 고든과 엘랑가를 아스날전엔 전반전에 기용을 했었고, 또 역시 후반전엔 하비 반스와 제이콥 머피. 네. 빠른 전환을 공수 밸런스를 상당히 이제 중시하고요. 에디 하우 감독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효율적인 역습 전환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안소니 고든, 엘랑가,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다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윙어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드필더는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윌록, 조엘링턴, 마일리 등등 좋은 미드필더들 또 이번에 같이 방한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 멤버들은 좋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수비도 뭐 다 왔네요. 알렉스 머피, 댄번, 러셀스, 트리피어, 파비앙 셰어 다 왔네요. 네, 크라프트. 근데 보트만 선수가 지난 아스날과의 평가전 때 후반전에 투입이 됐다가 좀 다쳤거든요. 그래서 애쉬비 선수 투입되고 그랬는데 보트만은 아마 팀 K리그 경기에는 뛰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토트넘전 때 상황을 보고 아마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타겟, 리브라멘토, 알렉스 머피, 트리피어 이런 풀백진들 여전히 있고요. 닉 포프 키퍼 오고.
멤버들은 좋은 멤버들이 많이 옵니다. 최전방 공격수에만 지금 공백이 좀 있습니다. 이삭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팀 K리그하고도 좋은 내용을 펼칠 것 같은데, 팀 K리그가 이번에 뽑은 멤버들을 보니까 수비들을 좀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없이 수비하다가 뭐 전진우나 아산이, 이동경, 뭐 이런 세징야 이런 선수들 활용해서 아마 역습을 또 팀 K리그가 할 가능성도 있는데, 같이 그냥 맞부딪히는 운영을 하면, 그러면 뉴캐슬의 윙어들 아마 비슷하게 전후반 나눠서 뛸 거예요. 지금 날씨도 덥고 그러기 때문에 뉴캐슬도 아직은 뭐 베스트 라인업을 좀 긴 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K리그와의 경기는 전후반 아마 선수 교체 폭을 상당히 넓혀서, 아스날전도 역시 또 싱가포르에서 더운 날씨에서 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전후반 크게 선수 교체, 최대한 선수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아마 뛰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든, 엘랑가,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이런 선수들의 어떤 빠른 전환, 돌파, 이 부분을, 또 최전방의 오술라 선수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어떤 돌파력, 이런 부분을 팀 K리그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우리 강원에서는 이제 김동현 선수 뽑혔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공격진에 이제 못다 뭐 이런 선수들 뽑혔고, 미드필더 김진규 뽑혔고, 보야니치, 황도윤, 뭐 이창민, 오베르단, 중앙 미드필더도 많이 뽑았네요. 네. 그리고 뭐 김문환 선수가 다쳐서, 이태석 선수는 또 오스트리아빈 이적 문제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김문환, 이태석이 원래는 명단이었는데 빠지고, 포항의 어정원 선수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선수로 대체됐습니다. 안양에 토마스 선수 대체됐고요. 그리고 박진섭, 김영권, 변준수, 까이오, 한현서 뭐 이런 수비수들도 많이 뽑았습니다. 팀 K리그가 뭐 글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몸들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물론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을 시기지만 뭐 잘 경기를 치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뉴캐슬 선수들이 조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거다. 하지만 K리그의 이제 외국인 공격수들을 필두로 또 전진우,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과연 댄번, 러셀스, 파비앙 시어, 크라프트, 또 트리피어, 뭐 리브라멘토, 메타겟 이러한 이제 센터백과 수비진을 상대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린 선수들 중에는 제가 아까 토트넘 얘기하다 잘못 언급을 했는데, 뉴캐슬의 애쉬비, 그 다음에 안토니 문다, 트레비스 에르네스, 알피 에리슨, 신 리브 이렇게 이제 어린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박승수 선수는 원래는 명단 계획이 없다, 이제 영입이 돼서 이번에 합류를 시켰죠. 그래서 박승수 선수에게 우리나라 투어기 때문에 시간, 출전 기회를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이 팀 K리그 때 아마 경기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 박승수 선수. 네. 한국의 퍼거스님, 네 안녕하세요. 늦게 왔습니다. 이삭 선수 리버풀 가면 사견은 주전 뛸지 애매한데 무조건 주전인 맨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맨유 팬인 한국의 퍼거스님의 바램, 진짜 맨유는 이삭 선수 진짜 온다면 뭐 진짜 만세도 부르고 진짜 울 수도 있죠. 네. 그만큼 절실하죠 지금 맨유가 최전방 공격수가. 좀 확실한 매물, 좀 좋은 매물들을 지금 다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호일룬, 지르크지, 가르나초, 루쿠쇼, 산초 5명 다 내보내고 트레이드라도 해서 제발 15위에서 절반만 올라가도 바랄 게 없습니다. 네. 맨유 팬들은 지금 상황이면은 사실 6위권 이상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맨유가 2030년 뭐 프로젝트 뭐 준비,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뭐 그런 계획들을 이제 세웠지만, 저는 당장 좀 맨유는 빨리
일단은 순위를 좀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는 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뭐 아스톤 빌라가 not for sale을 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리 워킨스 같은 선수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하고 좀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갑자기 맨유 얘기해서 그런데 예전에 브랜트포드가 챔피언십 있을 때요. 네. 그때 챔피언십을 씹어먹었던 그 공격진 조합이 있어요. 브랜트포드에서 BMW 조합. 네. B가 이제 벤라우마, M이 은베모, W가 워킨스. 이 세 명이 챔피언십 있을 때 BMW 조별을 해서 챔피언십을 완전히 씹어먹었습니다. 세 명이서 골 기록이 세 명이서 득점이 거의 60골이 넘었나? 그래서 은베모가 워킨스하고 호흡이 잘 맞아요. 물론 벤라마 대신 아마 쿠냐 선수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킨스가 능력이 있고 지금 제가 보면 요 공격진에는 은베모 선수랑도 잘 궁합이 맞고 이미 호흡을 많이 맞춰봤고 그 당시에 그 브랜포드가 챔피언십 최강의 공격진이었어요. 근데 3위인가 해갖고 플레이오프에서 당연히 이제 뭐 경쟁할 줄 알아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때 승격을 못했습니다. 네, 브랜포드가 그 다음인가 그 다음 시즌에 이렇게 올라가서 승격을 했는데 그때 챔피언십에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공격진이었어요. 그 조합이. 그래서 워킨스도 전 괜찮다고 봐요. 네. 좀 다른 선수 좀 뭔가 그 좀 애매하다 이런 선수를 비싸게 사느니, 네. 비싸지 않으면 사도 돼요. 네. 그러니 차라리 검증된 거기에 또 은베모랑도 호흡을 잘 맞춰봤던 이런 선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당장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는 순위를 올려놓는 게 맨유는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갑자기 맨유 얘기. 그래서 뉴캐슬은 그렇게 팀 캐리그와의 경기를 잘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토트넘과의 일전인데 토트넘과의 경기도 아마도 네 토트넘도 그렇지만 뉴캐슬도 후반에 또 교체 투입을 많이 하겠죠. 네, 두 팀 모두 베스트 11 체제로 지금 긴 시간을 같이 테스트하는 고 경기 시즌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토트넘 뉴캐슬전은 조금 더 1군에 가까운 선수들을 그래도 65분 정도까지는 끌고 가면서 한번 보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손흥민 선수의 폼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도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경기고요. 박승수를 투입을 한다면 또 양민혁과의 대결도 또 일정 시간 나올 수도 있죠. 네. 갑자기 맨유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네. 가나다님이 맨유보다 토트넘이 더 비상임. 네, 사실 영입만 보면 더 그렇죠. 지금. 워킨스는 사실 20대 중반, 20대 중후반이면 1,000억은 가능한데 축구는 나이가 깡패라 1,000억은 좀 점점점 글쎄요. 근데 뭐 이제 올리 워킨스의 성향이 그렇게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가 올 것 같은 성향으로 전 보이진 않거든요. 네, 뭐 잘 쓸 것 같은데 오면은. 타란티노님 반갑습니다. 요 정도. 네. 올 시즌에 뭐 영입들을 근데 워낙 강팀들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또 뭔가 처졌던 팀들, 뭐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영입을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처졌던 팀들이 다시 한번 우승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 대한 관심, 네,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정말
수직 낙하했던 이런 명문 팀들, 특히 맨유 같은 팀이 이제 어느 정도 보강을 하느냐 당연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느냐. 네. 아직은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삭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연쇄 이동이 막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이삭이 팀을 떠난다? 그러면 뉴캐슬은 무조건 공격수 사야 되고 누구 사냐에 따라서 또 그 보강 그 선수를 노리다가 실패한 구단은 또 다른 선수로 타겟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선수를 또 내보내는 팀은 또 그 보강이 이뤄야 돼요. 원래 그런 큰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막 그 효과들이 이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적 시장이 올 시즌에는 뭐 클럽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일부 빅클럽들은 미리 좀 영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진짜 또 이적 시장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재밌는 이적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이 한국 국대 코어 라인이 전부 이적설이 나와 있어서라고 그러게요. 그래서 내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팀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 선수들이 월드컵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여기서 계속 밀려서 지금 후보로 경기를 못 뛰면은 뽑질 않으니까 나 뽑히고 싶어. 그래서 지금 뛸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려고 하는 그것도 올 시즌에 강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더 또 활발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뛸 수 있는 팀으로 난 가겠다. 나 보내줘요. 나 우리나라 모국에서는 대표팀 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지금 나 2군으로 완전히 밀어서 뛰질 못하게 하니까 날 보내줘요. 이렇게 요구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첼시는 수비 보강 안 하나요? 지금 하토 지금 계속 링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왼쪽 수비는 보강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저 보드진도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거기 보강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포거스님이 첼시 아스날이 우승 모드인데요. 전력 보면 글쎄요. 네, 첼시는 아스날은 우승 경쟁.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 팬이라 그런가? 네, 원래 자기 자식한테도 엄격하다고. 첼시는 우승 경쟁까지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냥 안전하게 챔스 따는 정도. 네. 모자 안 덥냐고요? 네, 안 더워요. 네. 제가 차에서 이제 그 전자담배를 조금 피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루프 열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좀 열어놓고 좀 다니느라 그래서 모자도 또 많이 쓰고 다녀요. 네. 여러분들은 절대 담배 피지 마세요. 네. 저도 끊기 위해서 지금 많이 줄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바로 여기 평균 나이 30일 텐데 네. 그거랑 상관없어요. 네. 금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게요. 올 시즌엔 진짜 담배 한번 끊어봐야 되는데. (54분) 네. 너무 근데 얘기 뭐 또 궁금한 거 있나 제가 지금 질문들 보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얘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렇죠? 너무 또 더우니까 네 여러분들 빨리 오늘은 좀 방송을 좀 일찍 끝내고 또 식사들 또 안 하신 분들은 또 식사하시고 또 시원한 거 드시고 네
여름 진짜 더운데 지금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네, 건강하게 이번 여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또 경기 쿠팡 플레이 경기도 또 시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 날 북런던 더비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부터는 아마도 좀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